이제 클립 스튜디오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클립 스튜디오를 실행할 때는 바탕화면에 클립 스튜디오를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때 왼쪽에 페인트를 눌러서 실행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 되면 파일 메뉴에서 신규를 클릭합니다. 자, 신규를 클릭하면 첫 번째 일러스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웹툰이 있고, 세 번째는 코믹이 있고, 책자 형태로 나가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영상이 나옵니다. 이제 이건 이제 EX 버전일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프로 버전일 경우에는 하나가 빠져서 한 4개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폭을 1000에서 높이를 5000으로 하고 해상도 300으로 한 다음에 그 단위를 px로 합니다. px로 해서 OK를 누르면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이 폭이 원래는 2200 정도 놓고 대부분 작가들이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폭을 줄이기 때문에 펜이 더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지색을 체크하면 흰색이고 용지색을 체크 안 하면 투명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엔 도구 모음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신규 캔버스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도구 모음이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 겹 화살표가 보입니다.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도구 모음이 화면에 나오고요. 여기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이런 것들을 한번 이용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구 모음에서 이 펜이 있습니다. 펜. 이 펜을 많이 쓰게 되는데 G펜을 많이 쓰고요. 리얼 G펜이나 G펜을 많이 쓰게 되겠고요. 여기 브러쉬 크기를 한 5에서 10 사이로 놓고 그 다음에 손떨림 보정은 10에서 20 정도 놓습니다. 그리고 안티 에얼리어싱을 세 번째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화면을 누르시면 P랍과 기울기가 체크되어 있는 확인하시고 체크를 하시고 이 P랍을 최소화를 7로 해 놓으시면 조금 더 그림 그리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브러쉬 크기 5 옆에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P랍 기울기 나오니까 P랍에서 오른쪽에 최소화를 7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클립 스튜디오를 실행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규를 눌렀죠? 그러면 여기에 P랍 여기 펜을 체크하시고 G펜에 가서 자, 만약에 내가 이거 한다 그러면 여기 누르시고 잠깐 옆으로 옮길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화살표 보이죠? 예. 태블릿의 P랍이나 속도로 파라미터가 변화되도록 설정합니다. 자, 여기를 누르시면 P랍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최소치를 7 정도로 해놓으시면 굉장히 좀 더 그리기 편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6, 7, 8, 10 이내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필 도구를 이용해서 오른쪽 레이어 속성의 효과에서 색상을 바꾸고 여기서 레이어 속성의 색상을 바꾼 다음에 파란색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 먼저 펜 터치하기 전에 콘티를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벡터 레이어를 누른 다음에 펜 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잡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콘티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벡터 레이어를 추가하죠. 벡터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에 G펜을 이용해서 콘티 위에 펜 터치를 합니다. 이렇게 펜 터치해서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레이어 추가할 때는 왼쪽에 레스터 레이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벡터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레이어로 대부분 그림을 그리게 되겠고 이 레스터 레이어로는 색상을 칠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기본적인 레스터 레이어는 기본적인 레이어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요. 벡터 레이어는 펜 터치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펜 터치할 때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눈을 뭐 이렇게 뜬다든지 내가 이 각각의 그
그 요소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화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벡터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뭐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각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브러쉬나 색상 등을 선택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콘티를 할 때 저번에도 했지만 이렇게 하나의 파일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직사각형 컷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컷 테두리 자 직사각형 컷을 만들고 그 콘티를 안에다 집어넣거나 아니면 여기서 콘티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컷 테두리 여기 나누기를 가서 커스텀 분할에 간 다음에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좌우 간격과 상하 간격이 있죠. 상하 간격을 이용해서 나눌 수도 있고요. 이것을 조작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도구를 눌러서 여기 좀 더 이렇게 크게 좁게를 여러분이 정리하실 수가 있죠. 커스텀 분할을 이용해서 컷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바깥에 있는 요 화면은 그냥 화면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주는 그냥 색상이고요. 실제 인쇄할 때는 요 화면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이 얇다 그러면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이 조작에서 클릭을 하면 선이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두께를 조절해서 이 알맞은 여러분이 그린 이 펜터치의 선과 비슷하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은 문제가 없겠고요. Shift를 누른 채 이렇게 가로를 지으면 가로를 이렇게 그으면 직선으로 그어집니다. 안 그러면 약간씩 삐뚤어지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들어왔죠? 자, 여기서 이제 직사각형 선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컷 작성에 가서 직사각형 컷을 쭉 합니다. 쫙 그렸죠? 예, 그린 상태에서 이제 Shift를 누르고 예, 컷 나누기 컷 테두리 나누기를 간 다음에 커스텀 분할에 가고 이 좌우 간격과 상하 간격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위로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나눠놓고 그림을 그리면 어떤 컷을 크게 할지 작게 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직선을 나누기 전에 먼저 콘티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콘티를 연필로 뭐 리얼 연필 같은 거 선택하셔서 이 콘티를 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관절을 이용해서 콘티를 그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뭐 큰 컷을 하는 없다. 자, 이렇게 먼저 그림을 그려놓으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걸 큰 컷으로 해야겠다, 작은 컷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콘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컷 작성을 합니다. 컷 작성을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고요. 자, 컷 작성을 딱 해놓으면 오른쪽 레이어가 이렇게 늘어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까지는 여기 없었는데 늘어났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기존에 그렸던 그 콘티를 넣습니다. 이렇게 위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잘라야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컷 테두리 나누기로 간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나눠 보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컷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데 내 컷을 너무 많이 나누네 이럴 때는 이 조작에 가서 조작을 딱 누르시면 오브젝트가 찍힙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점이 보이죠? 9개 점이 보이는데 여기서 화살표를 이렇게 끌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에 이 속성을 가면요. 브러쉬 크기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지금 선이 두꺼워졌죠? 다시 줄여보면 자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고요. 브러쉬 모양도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바꾸면은 약간 이 화면이
선이 작아서 그렇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조작을 누르고 여기서 이 브러쉬 모양을 크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보이죠? 이 브러쉬 모양도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사각형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었고요. 자, 도구의 채우기를 선택해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됩니다. 자, 채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채우기의 색의 오차는 5, 영역 확대 축소도 5라고 돼 있죠. 이렇게 5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콘티를 여기서 그렸죠. 콘티를 그리면 얘를 파란색으로 레이어 속성에 가서 제일 마지막에 레이어 컬러를 누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자, 여기서 요 위에다가 레이어를 놓고 여기 다시 레이어 벡터 레이어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레이어가 하나, 둘, 셋, 세 개 생겼죠? 이 벡터 레이어에다가 레이어 3을 더블 클릭해서 펜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2는 채색이라고 쓰겠습니다. 채색.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만들어 보죠. 이 두 명이 대화하는 씬이죠. 대화하는 씬을 한번 펜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자, 뒷모습이죠. 뒷모습을 그리는데 자, 이렇게 그립니다. 제가. 그리는데 뭐냐면 이 화면이 너무 작다는 거죠. 작아가지고 이게 손이 떨려요. 자, 이거를 화면을 크게 해볼게요. 자, 손이 좀 떨렸죠? 이렇게? 손이 떨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크게 하고 그린다면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고 그리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펜의 크기를 한 10 정도로 놓고 그려볼게요. 자, 다시. 자, 펜의 크기를 10 정도로 놓고 화면을 아까보다 더 펜의 크기가 적습니다.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화면을 크게 하고 그리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덜 떨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렸다 쳐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보다는 화면이 덜 떨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크게 하고 그리면 되는데 자, 그러면 그릴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그릴 때마다 해야 되는데 그림을 자, 이거를 그릴 때마다 화면을 이렇게 그리죠. 그리는데 이 크기가 너무 커서 또 화면을 또 줄이면서 줄였다가 키웠다가 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게 자,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작게 해서 그리면 또 손이 떨리죠.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창에서 캔버스에서 신규 창을 누릅니다. 이것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창에서 캔버스에서 신규 창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보면 이렇게 위쪽에 보면 탭이 두 개 생겼죠? 자, 요 하나를 끌고 여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옆에다가. 자, 다시. 자, 이렇게 옆에가 이렇게 길게 빨간색 화면 나올 때 딱 놓으시면 이 창이 프레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나눠진 상태에서 요 화면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조금 줄이면 전체적으로 화면이 보이죠? 그리고 이쪽 화면을 더 키우겠습니다. 화면을 키우고 그리는 거죠. 자, 그리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쪽 화면에 그림이 전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왼쪽을 보면서 이렇게 그리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면은 자, 왼쪽을 보면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그린지 잘 그린지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린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저는 아주 크게 지금 그리고 있지만 화면을 크게 해서 그리고 있죠. 그렇지만 왼쪽에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렸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화면은 크게 하고 있지만 왼쪽에 그림을 보고 그리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울 때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왼쪽에 벡터 지우개 체크해 놨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 교점이 있습니다. 교점. 이 교점까지를 선택하고 만약에 지우게 되면 이렇게 한 방에 지울 수가 있어요. 한 방에 이렇게 교점까지. 자, 그리고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이 조작에다 갖다 놓고 오브젝트죠.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자, 누르면 어떻습니까? 자, 내가 그린 그림에 이 점이 생깁니다. 그죠? 이 점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삐뚤어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하면 자, 내가 좀 잘못 그린 것을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 보시면 자, 세밀하게 조정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벡터 레이어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도 좀 잘못됐잖아요. 여기도 좀 잠깐 내려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예, 굳이 다 그리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저기 좀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어, 펜으로 여기 지워줍니다. 지우개로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교정까지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요게 머리가 너무 이게 붙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수리를 만들고 다시 이렇게 해서 화면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약간 머리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우개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교정까지니까 한 방에 쫙 교정까지 지워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뒷모습에 이제 사람을 한 명 그려놨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또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 얼굴을 이쪽을 보고 있어요. 앞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자, 분명히 이게 머리이기 때문에 자, 머리이기 때문에 여기 요 정도에서 지금 눈이 여기 있겠죠? 요 정도에서 십자선을 싹 그어보면요. 먼저 콘티로 해보겠습니다. 콘티로 십자선을 그어보죠. 자, 이렇게 십자선을 걷고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조금 그려주시면 여기 그림 그릴 때 조금 더 낫겠죠. 자, 이렇게 해서 눈을 그려보겠습니다. 눈을 이렇게 해서 위에 눈은 약간 진하게 그리고요.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눈썹을 그리고 눈썹도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시면 되는데 이 앞에 눈썹이 좀 두껍고 뒤로 갈수록 얇아집니다. 그죠? 눈동자도 이렇게 그려볼게요. 동공을 예, 그리시면 되고요. 이 코는 여기 있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입은 이렇게 3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자, 여기가 좀 이상하죠? 이 부분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요 윤곽선은 여기서 이렇게 그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좀 더 위로 찍어서 이렇게 이 안쪽으로 계속 내려오게끔 머리를 그립니다.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린다 칩니다. 여기에 구렛나루도 그리고 이걸 좀 지워서 살짝 지워야겠죠? 여기는 지우려면 지우개로 여기까지 일일이 지우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다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시고 다시 교정까지 해놓으시고 펜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여기가 조금 더 넓어야겠죠? 이걸 지우고 여기서 좀 더 넓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목을 이 눈이 떨어지는 곳에서 목을 그리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왼쪽에 보면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목을 이렇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옷을 입혀주면 되겠죠. 자, 옷을 입히고 자, 그래서 몸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린 이유는 채색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이니까요. 이제 손도 다 사실 관절로 그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자, 왼쪽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약간 이 부분이 좀 삐뚤어졌죠? 이 부분을 약간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도 약간 이렇게 늘리고 여기도 약간 좀 이어서 위치를 맞춰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그려도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어긋난 부분은 좀 그려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약간 솟아오른 것 같으니까 조금 낮추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레이어가 그 콘티 레이어가 있고 여긴 채색이고 여긴 펜이죠. 자, 펜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콘티, 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시다. 그리고 조금 이게 밑에가 필요 없다면 여기 조작을 눌러서 밑에 부분을 약간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보면 자, 이 정도만 올려도 이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올려보죠. 이렇게 이 정도로. 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만든 상태에서 자, 우리는 신규 창을 눌러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구의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채우기를 해서 세개 오차 5, 영역 확대 축소 5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 지금 채우기를 해볼게요. 채색을 가서 채우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먼저 그 레이어를 끄고 콘티 레이어를 끄고 할게요. 이번엔. 그다음에 채색에 가서 우리가 그 얼굴 색상을 칠할 거죠. 얼굴 색상은 이렇게 가시면 이 주황색과 노란색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제일 높은 곳에다가 찍고 컬러 피커에서 여기서 책을 찍을 건데 여기 보면 색의 오차가 5고요. 영역 확대 축소가 5입니다. 5 정도씩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복수 첨조가 이 레이어로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만약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어떻게 되나 볼까요? 다 칠해지죠? 예, 왜냐하면 레이어를 선택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예, 이게 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옷을 칠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도 조금 다른 색상으로 얘를 칠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칠한 다음에 여기가 안 칠해졌잖아요. 이럴 때는 스포이드를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안 된 부분을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채우기에서 에어사고 칠하기 겠습니다. 이게 에어사고 칠하기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를 에어사고 칠하면 이게 칠해집니다. 이렇게. 아니면 또 방법이 덜 칠한 부분 칠하기 이렇게 하면 칠해지는데 이거는 한 면이라서 지금 안 칠해지는 거죠. 에어사고 칠하기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칠했는데 여기가 지금 뚫려 있어서 지금 이 화면이 다 나갔죠. 그럴 때는 틈닫기에서 더 크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편집 레이어만 선택한 다음에 머리 색상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 색상으로 바꿔서 한번 칠해보죠. 아, 이래도 다 밖으로 나가죠? 이렇게 밖으로 나가죠? 이거를 틈닫기를 더 넓혀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틈닫기를 더 넓히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죠? 이 틈닫기를 다 닫아버리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이렇게 메꿔서 칠하시면 되고요. 이 머리색보다 약간 어두운 색으로 이 눈색을 칠하시면 좀 더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눈색을 칠하고 여기도 흰색으로 조금 칠해줍니다. 여기가 조금 덜 칠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있는 선은 뭐 더 위로 해서 여기서 하이라이트 정도 찍어주시면 좀 더 눈처럼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도구 채우기 선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풍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풍선도 넣을 수 있는데 이 말풍선도 보겠습니다. 말풍선은 자, 왼쪽에 여기 보면 말풍선이 있죠? 예, 이 말풍선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모서리가 둥근 말풍선. 자, 아이고 이렇게 넣으니까 말풍선이 보이질 않죠? 이렇게 되니까 왜냐? 이 흰색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흰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바꾸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는데 이 말풍선이 안으로 들어가죠. 이것은 먼저 우리가 글을 먼저 씁니다. 말풍선 하기 전에 대사를 먼저 쓰겠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요거를 다 블럭 씌워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 그러니까 대사를 먼저 쭉 씁니다. 대사를 먼저 쭉 쓰시고 그 다음에 말풍선을 붙여도 자 해보겠습니다. 자 말풍선이 붙죠. 근데 어때요? 이 선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걸 밖으로 빼고 싶으면 요거 있죠? 요 부분을 레이어를 위로 뺍니다. 그럼 이렇게 위로 빠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동하면 되겠죠? 이동을 이렇게 하면 같이 이동합니다. 글씨가. 그런 다음에 이 말풍선의 꼬리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꼬리가 너무 얇다 그러면 다시 조작에 가서 이 꼬리를 이렇게 넓혀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풍선 만드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말풍선을 만드시고 독백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독백일 경우에는 여기 말풍선에서 둥근 꼴이 있죠? 요게 이제 독백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크기를 조절해서 할 수 있는데 밑에 보면 꼬리 폭 있죠? 이걸 넓혀서 좀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독백을 넣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말풍선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풍선을 넣었을 때 대사를 쭉 보고 싶다.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은 편집 메뉴에 가서 어, 페이지 관리에 가가지고 이 텍스트 편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토리 에디터를 열면 자, 네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 스토리 에디터 글씨만 쭉 보입니다. 이럴 때 여기서 글씨를 바꿀까요? 힘들었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리스트로 가보면 바뀌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스토리 에디터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스토리 에디터는 프로 버전은 없습니다. EX 버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대사를 재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